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장,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 줄로 평가를 하자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미증시가 참 괜찮았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우리 증시는 반도체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였으나 장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도체는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코스피는 약간의 종가 기준으로 조정이 나왔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6% 내외의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 이걸 토대로 우리가 시장 자체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최근에 코스피가 저 PBR이라고 하는 이슈에 따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시간을 두고 두 시장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할 만한 시점이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코스닥 자체를 견인하고 있을 만한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시장 지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섹터의 훈풍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이 오늘 잠시 쉬어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하게 고점이다, 이제 차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세계 증시 자체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시 쉬어가고 언제든지 당장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반감기를 맞은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한화투자증권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닿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카카오도 두 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요. 친환경 고부가 선박으로 올해 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도 외국인의 시선이 계속해서 닿고 있습니다. 자진 상패에 나서기로 했던 쌍용 CNE에도 외국인의 시선이 닿아줬고요. SK네트워크스 전일 급락 후 오늘은 저가 매수를 노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기술투자에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컴퓨터 관련주인 드림시큐리티가 위치했고요. NK맥스 전환사채 청구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급등했고 외국인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도 랭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MDS테크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 위주로 많이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주도주가 지금 있습니다. 연초부터 반도체가 그리고 최근에는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계속해서 견인하였고 덕분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간헐적인 매수세를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기술투자라고 하는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관련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으로서 역시 기초자산이 한편으로 될 수 있을 만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어떠하였는지가 동사의 주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어제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기술투자 넓게 보면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한편으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야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연초부터 한번 시간을 돌려본다면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적지 않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은 1월이었습니다. 현물 ETF의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이후로 모처럼 개당 6천만 원을 다시 돌파했다는 것. 그리고 어제는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단순하게 6천만 원에서 6,250만 원이 되고 6,6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2023년에도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 올라간 건 아니었고요. 설령 중간중간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슈가 있었던 시점은 철저하게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만 나온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개당 7천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 이슈,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기술투자도 그리고 기타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적지 않은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오른다고 해서 저는 우리기술투자도 그렇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8천만 원이 될 것이고요. 사상 최고가 그걸 다시 기록하는 시점이나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 날 우리기술투자 관련된 기업들 모두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처럼 좋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만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중순 정도였는데요. 시장이 불안했던 시점에서는 오히려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즉 강세장일 때는 더 큰 상승 흐름을, 약세장일 때는 또 소소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게 지금의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의 신규 새롭게 발행이 되는 양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원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이 희소성을 기반으로 결국 비트코인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의 시간이 지났을 때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되 가급적이면 이슈와 이벤트가 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PB님 저번에도 가상화폐 관련주 가져와 주셔서 좋은 수익률 보여주신 걸로 전해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외국인의 시선주 코스닥에서 우리 기술 투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시선주도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작년 연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한 카카오,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 대량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페노션 역시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죠. 신한지주가 랭크되어 있고요. 티웨이 항공은 LCC 최초로 유럽 노선을 취항했습니다. 역시나 기관이 선택을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거래일 연속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피부 미용 관련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연이어서 발표하면서 기관의 수급이 닿아줬습니다. 원텍과 비올이 랭크되어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수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NHN, KCP,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줬고요. 면세 관련주로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외인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차이를 둔다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여전히 부재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PBR, 2차 전지 지금 눈에 딱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오늘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간 또한 결국 지금은 외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 위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반도체 측에서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결국 기업들의 주가도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기관은 역시 주도주 역할이 될 만한 섹터에 부재가 나타난 그런 수급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비올인데요.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우리가 미용 관련 의료기기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부분 또한 큰 폭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을 고점으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밀렸습니다.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만한데 시장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오를 만한데 그러지 못하다가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비올이라고 하는 종목이 역시나 눈에 들어왔고요. 비올은 크게 두 가지가 참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첫째로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동사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너무나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20%만 넘어가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보이는데 비올은 그걸 월등히 상회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영업이익률 자체가 20% 혹은 10%대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밝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실적 개선도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가가 7,780원입니다. 다만 가격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 제시한 목표 가격 16,000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기관의 시선주 코스닥에서 비올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우리기술투자였는데요. 비올과 우리기술투자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시선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네, 비올입니다. 이유는 모처럼 주가가 이제 고개를 다시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현재 종가 기준 10% 정도 수익이 기대되는 8,500원 정도를 그리고 손절 가격은 7,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기관의 시선주 비올 선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